자, 대선 특집 뉴스 인사이다 수요일은 남자 시작하겠습니다. 최진봉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기분 좀 좋습니까 오늘은? 뭐 늘 좋죠. 항상 안 나요. 좋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항상 아이, 화가 좋죠. 나셔가지고 새로운 대한민국이 열렸습니다. 네. 얼마나 기쁩니까? 내란 세력 종식되고 네. 새로운 대한민국. 네. 기대와 희망이 부푼 하루가 열렸습니다. 네. 감사하죠. 오늘이 새날인 거죠? 새날이죠, 새날. 새로운 날이고 네, 새로운 6월 6시 21분부터 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또 약간 이렇게 좀 그려왔던 네. 이런 상황인가요? 그래 어떤 상황이죠. 말을 못해서 그렇지. 다 그렇게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뻔한 거 아닙니까? 뭘 그걸 별로 긴장도 안 했어 솔직히 얘기하면. 긴장도 안 했다고요? 그러나 이제 네. 긴장 안 했다고 얘기하면 안 되고 예. 긴장했다고 얘기해야 되니까 하는 네. 거죠. 네. 뭐 사실 대선 기간 동안 당선될 거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걱정은 안 했습니다. 당선될 거 알고 있었다고 하지만 네. 뭐 득표율은 어떻게 보셨어요? 득표율이 약간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출구조사 때는 51.7이었는데 50일 넘었잖아요. 예. 근데 50을 못 넘어서 약간 아쉽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최다 득표는 맞아요. 네, 맞습니다. 최다 득표. 예. 그러니까 득표 수는 제일 많은데 퍼센테이지가 50이 안 돼 조금 아쉽습니다. 예. 그리고 좀 이런 생각을 김문수 후보를 지지했던 많은 분들을 보면서 그분들은 과연 이번 선거를 내란 종식이라고 하는 프레임으로 봤을까? 또 이게 이념 대결로 보는 게 아닌가 이래서 아쉬웠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이 내란을 일으킨 내란 정당이잖아요, 국민의힘이. 그렇죠. 그런 정당이 후보를 지지한다는 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는 안 되지만 뭐 그분들은 그분의 선택이니까 그래서 좀 아쉬웠어요, 그런 부분들이. 49.42%입니다. 김문수는 41.15%를 네. 받았고요. 출구조사 때는 51 그리고 39 네.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다르죠. 딱 느낌이라는 게. 그러니까 포인트가 뭐냐면 예. 이재명 후보가 50%를 넘느냐, 넘었고. 김문수 후보가 40을 넘지 못 못하느냐, 넘느냐인데. 요거거든요. 그게 맞춰졌었는데 그랬는데 예. 결과를 보니까 뚜껑을 이제 열어보니까 약간 조금은 차이가 달라져서 있었습니다. 그게 조금 아쉬웠어요. 예, 약간 아쉬운 인데 네. 이게 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내란 심판이 맞나 이번 선거? 뭐 왜냐하면 49.42 뭐 적지 않은 표를 받은 거는 맞지만 네. 또 김문수가 41.15로 그러니까. 받았고 지금 말했다시피 대구, 경북, 네. 부산, 울산, 경남, 강원까지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 대통령을 이기는 결과였거든요. 뭐 그래서요. 적게 이긴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좀 그게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쉬운 대목이란 말씀이에요. 네. 내란을 일으킨 정당인데 그 정당이 후보를 또 지지하고 또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내란에 대해서 탄핵에서 반대 입장을 냈던 사람 아니겠어요? 네. 그리고 비상계엄에 대해서도 그렇게 막 비판하는 입장이 아니었어요. 그런 사람을 지지를 한다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이 부분이 저는 조금 이제 가슴이 아픈 한 거예요. 번도 진지한 제대로 된 사과를 한 적이 없죠.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저는 그런 사람이 후보로 나왔는데도 저 정도의 득표를 얻는다. 그럼 그냥 뭐 보수 정당에 누가 나오든 다 저 정도 얻는다는 이미지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거는 이게 정당을 떠나서 또는 뭐 예를 들어서 진보 보수를 떠나서 옳고 그름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옳고 그름의 문제를 판단을 저렇게 하는 것이 맞는가라고 하는 의심이 강하게 들고 아쉬움이 있다는 거죠. 좀 전에 저희 김상우 의원하고 좀 인터뷰를 했는데 그 지적이 조금 눈에 띄어요. 그 지금 김문수가 많이 나온 그 지역들 보면 네. 그 지역구 의원들을 한번 봐봐라고 해요. 찐윤들이다 다. 네, 찐윤들이 있고 아니면 그 찐윤의 근처에 있는 의원들인데 저렇게 득표를 받아버리면 저 사람들이 안 바뀌죠. 바뀔 이유가 없다는 반성을 거예요. 안 해요, 그러면. 예, 반성할 이유가 없다는 거. 어차피 이렇게 있으면 총선 때까지 막 있으면 또 되는 되는데 거니까. 뭐하러 바꾸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이 아쉽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국민적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네. 정치인들을 올바른 길로 가도록 만드는 방법이 될 텐데 네. 찐년들은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뭐 누가 가든 뭐 이런 표현도 쓰잖아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막대기만 꽂아놔도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네. 근데 뭐 그건 좀 지나친 표현이라면 이렇게 누가 나오든 어쨌든 국민의힘 타이틀만 달고 나오면 다 당선된다고 하는 이런 게 돼버리면 안 돼요. 그렇죠. 그렇게 그러면 안 되면 되죠. 누가 어느 정치인이 뭐 국민의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하겠습니까? 그냥 그냥 보수에 맞게 또는 뭐 보수 진영의 가치 이것만 생각하지 그게 잘못된 길로 가더라도 거기에 비판을 하겠습니까? 거기에 문제를 제기를 하겠습니까? 제기 못 하거든요. 그렇죠. 그럴 이유도 없고요. 지지층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정치입니까?
자, 뭐 득표율로 보면 사실은 최다 득표는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반을 넘지는 못했어요. 못했어요. 49.42에서 다 끊겼긴 해. 그 박근혜 때 51.6인가요? 네, 그랬었죠. 됐지 않습니까? 당시에. 그때랑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50%가 넘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았던 그 51점 몇 퍼센트 그걸 좀 넘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게 안 돼가 너무 아쉬워요, 사실은. 네. 뭐 이재명 후보가 그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내란 종식에 대한 어떤 이미지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됐었는데 그게 일부 국민들에게는 좀 뭐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은 부분은 아쉬움으로 남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뭐 그러나 뭐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돼서 대통령이 됐으니까 이제부터는 개혁을 해나갈 거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아쉬움은 남지만 득표의 퍼센테이지로 보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대통령인 거예요. 이제 대통령으로서 또 그때는 국가 운영을 하면 양자 되죠. 구도였잖아요. 네, 양자 지금은 구도였죠. 다자 구도. 구도라고 봐야 네. 뭐 이준석 또 있었으니까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예. 영향을 미쳤고 그래서 뭐 저는 그게 크게 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진 않아요. 이제 우리 일반인들이 볼 때는 좀 아쉽다 이런 표현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거 자체가 무슨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거나 이재명 대통령이 원하는 나라를 만들어 가는 데는 전혀 부담이 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자, 뭐 이 12월 3일부터 지금 6월 3일까지 183일이 걸렸더라고요. 네, 맞아요. 참 저도 참 힘들었죠, 힘들어. 이 날이 올지는 그때 생각해 보면 잠도 잘 못 자고 별의별 일들이 다 있었지 않습니까? 그랬었죠. 네, 맞아요. 길고 길었었어요. 길고 길었죠. 사실은 좋습니다. 이제 그 긴 시간들을 버텨내면서 국민들이 받았던 고통도 크죠. 네. 뭐 그 겨울에 윤석열 탄핵을 외치면서 거리에서 매일 밤 잘 아시잖아요. 키세스 군단이라고 할 만큼 참 그렇게 눈이 엄청나게 눈물 내리는데도 납니다. 예. 또 윤석열 체포 시키려고 그렇게 고민하고 고생했던 많은 분들 체포. 탄핵을 외치면서 뭐 헌재에서 조금 길어졌잖아요. 탄핵 심판이. 그러면서 매일 밤 광장에 나와서 응원봉을 들고 윤석열 탄핵을 외쳤던 그분들의 그 노고와 수고 네.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하늘에 닿아서 이루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결과가, 그런 분들의 예. 희생, 그런 분들의 수고와 노고가 결국은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출발점을 만들어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네. 자, 임기 개시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6시 21분부터 됐으니까 이제 1시간 정도 지난 그런 상황인데 자, 공식 임기가 시작되고 오늘 아마도 현충원 갈 거고요. 네, 그렇죠. 현충원 참배하죠. 취임식을 하긴 하겠지만 뭐 네. 아주 성대하게 하지는 못할 아유, 것 같아요. 왜냐면- 오늘 일정이 대충 된 게 있습니까? 뭐 지금 말씀하신 네. 대로인데요. 일단 현충원 참배를 먼저 할 네. 거고요. 그리고 나면 간이라고 얘기하겠죠. 간이 약식. 취임식을 약식. 약식. 예, 예. 취임식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임기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만약에 조기 대선 윤석열의 파면을 통한 조기 대선이 아니었으면 인수위가 가동이 됩니다. 2달 정도. 네. 근데 뭐 이렇게 이제 급박하게 대통령이 권위가 돼가지고 그 자리에 바로 임기를 시작하는 상황이 돼버리면 임기를 바로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수위를 운영할 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려요. 지난번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선될 때와 똑같았었죠. 똑같아요. 박근혜 때. 그래서 아마 국회 로텐더 홀에서 약 300여 명의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취임식이 있을 겁니다. 취임 선서하고 빠르게 뭐 짧게 끝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는 12시쯤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건 이제 당선이 아니죠. 대통령의 의중을 네. 반영해서 초청 대상도 정하는 대체적으로 오부 요인 그리고 시도지사들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들 이렇게 참석을 할 것 같아요. 외교 사절들 그 정도만 참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저나 박지훈 변호사는 도저히 갈 수도 없고요. 초청도 안 받고요. 저희가 왜 갑니까 거기? 이제 많이 하면 또 혹시 갈 수도 있잖아요. 예전에 뭐 또 이렇게 혹시나 윤석열처럼. 기대하시고 계시는 거 아니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요. 한 10,000명 부르면 그거 낄 수 그렇죠. 있습니까? 10,000명 정도 부르면 가지 않을까요? 저는 못 낄 것 같은데. 예. 아낄 수 있나요? 겸손한 척 하는 거예요? 아니 제가 왜 깁니까? 저는 그래서 뉴스 어쨌든- 인사이다를 지켜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 정도로 아마 할 것 같고 그리고 오후 일정은 보통 이제 취임식 끝나면 바로 지금 용산에서 집무를 할 수밖에 없어요. 네. 청와대를 이제 수리를 해서 들어가야 되니까 외교 사절단들을 접견할 오후에 겁니다. 접견할 겁니다. 예. 왜 중요한 게 외교가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도 시도하지 않을까 그런 예상도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이제 눈에 띄는 게 이 내각 구성 인선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사실은 국무총리는 김민석 의원이 그렇게 얘기가 또 나오고 있죠. 비서실장은 강훈식 네. 의원이 지금 내정됐다는 이제 소식도 지금 있는데 일단은
내각에 이제 지난 정부 인사들하고 불편한 같이 동거가 좀 그렇게 있긴 있어야 될 것 할 같아요. 수밖에 없어요. 네. 왜냐하면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시간이 없고요. 또 내각을 인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자체적으로 인사 검증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민정수석실이나 이런 부분이 아직 안 갖춰져 있으니까 오늘부터 이제 갖춰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 비서실을 먼저 구성을 할 거고요. 비서실장이 정해지면 비서실장과 상의해서 수석들을 정하고 수석들이 정해지면 이제 행정관들, 비서관들 기존에 있었던 우리가 소개한 늘공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어공이라고 해서 나중에 이제 들어오신 분들도 있는데 진영이 먼저 갖춰져야 되고요. 네. 그리고 나면 민정수석실과 인사수석실의 체계를 갖추고 인사 검증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체 인사 검증을 하고 청문회를 넘겨야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시간이 좀 걸려요. 그러니까 내각을 인선하는 과정은 한두 달 정도 시간이 걸릴 거라고 보고 청문회까지 다 거치려면 2달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때도 비슷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된 사람들과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왜냐하면 네. 국무회의를 열 수가 없어요. 만약 이분들이 다 나가버리면 네. 그러니까 국무회의 정족수가 있잖아요. 그걸 그렇죠. 지키기 위해서라도 어쩔 수 없이 전임 정부 사람들 혹시 막 이렇게 발목 잡고 이런 인사들이 그러지는 않을 있을까요? 거예요.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아. 그러니까 일단 뭐 본인들도 알잖아요. 예. 정권이 이제 넘어갔고 이양됐고 대통령이 새로 선출이 됐기 때문에 대통령의 취지나 아니면 대통령의 국정 운영과 반하는 행동을 할 가능성이 저는 거의 없을 없다고 것이다. 봅니다. 다만 이제 예. 국민들이 우려하는 건 이런 거죠. 그 사람들 그 비상계엄 선포 때 같이 앉아가지고 제대로 막지도 못하고 수사 대상이 되는 사람 많잖아요 지금. 뭐 일단은 그 중에도 있을 것 같고요. 좀 중요한 당연하죠. 사람들은 다 지금 나갔긴 했어요. 나가긴 한덕수, 했죠. 최상목, 예, 이상민, 예, 예. 국방부 장관 뭐 다 국방부 그렇죠. 장관 핵심이었고 예. 그러니까 그 자리들은 다 비어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또 그때 같이 있었던 사람들도 있긴 해요 아직은. 예, 그래서 있어요. 예. 그런 부분들이 좀 꺼림칙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있는 장관들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다른 행동을 할 가능성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자 장소도 중요한데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용산으로 가겠다, 갈 네.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러면 또 청와대로 옮길 수도 있다고 하잖아요. 이전할 수 보수를 있죠. 해가지고.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일정상도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건 어떻게 좀 진행이 되는 겁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이 청와대가 얼마나 빨리 보수가 되느냐의 문제예요. 네. 왜냐하면 이게 일반에 공개가 되는 바람에 여러 가지 시설들에 조금 문제가 있는데. 근데 이제 김병준하고 제가 얘기를 좀 나눈 적이 네. 있는데 김병준 입장에서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거라고 그래요. 금방 가능하다고 네, 합니까? 그렇게 보안 가능하다고 점검이 해요. 필요하다고 하던데요. 근데 이제 주요 시설은 공개가 안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일반에 공개된 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건물들이잖아요. 네. 그 부분은 이제 뭐 수리가 금방 됩니다. 인테리어 하는 분들이 와서 하니까 중요한 건 말씀하신 보안, 경호 이런 문제 아니겠어요? 네. 그 문제만 점검하면 되기 때문에 그 시설은 일반에 공개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 시설을 공개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거다. 몇 개월 안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일단은 용산에서 하고 그렇죠. 왜냐하면 예. 당장 직무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직무할 데가 없잖아요 지금. 그 관전 어떻게 합니까? 관저도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윤석열 김건희가 있었던 곳은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거기 뭐 물도 많이 썼다 그러고 뭐 그리고 예. 이거는 보존을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보존이라 하면 증거 보존 증거 말씀하시는 보존을 거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예. 얘기하면 왜냐면 수사가 진행될 수 있고 왜냐면 거기 뭐 막 수리를 하고 이랬다는 거 아니겠어요? 범죄가 네. 있었던 시설로 봐야 그렇게 될 것 보여지는 같아요. 부분이 있어서 놔둬야 돼요. 거기에 예. 들어가기는 약간 어려움이 있어요. 어렵고. 왜냐하면 들어가서 생활하다 보면 예. 이제 증거가 없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또 새로운 사람이 들어가면 인테리어도 받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이 대체적인 얘기고 그래서 지금 국무총리가 아직 공석이잖아요. 국무총리 관저가 공간이 일단 있긴 하네요. 당분간 예. 있는 거는 어떨까 이런 근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약간 모르겠어요. 이재명 대통령 그 예. 성격을 그냥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왠지 근처에 이제 그 침대 놔두고 그냥 왔다 갔다 하시는 그럴 수도 그런 있죠. 그 맞아요. 네. 진짜 뭐, 그런데 그렇게 근데 하기에는 대통령이 그러면 그렇죠. 안 되는데 경호 문제 때문에 경호 그래요. 때문에 그렇죠. 예, 이게 예. 그게 이제 다른 건 다 이재명 경호가 문제예요. 대통령은 그렇게 하고 싶지 예, 있죠. 나는 뭐 그냥 여기 안전침대 놓고 예. 난 대통령실에서 있겠다. 성격상 예. 그래도 옆에 참모들이 절대 그렇게 못하게 합니다. 경호가 왜냐면 있어요. 경호가 중요해요. 경호가 중요하고 이제 대통령이 김혜경 여사도 마찬가지고. 김혜경 여사도 경호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 어려워요, 관저가 그게. 있어요. 공간이 있긴 있어야 그래서 돼요. 예. 다른 곳을 갈 가능성은 있다. 그러니까 이게 현재 그 외교부 장관 공간을 완전히 바꿔가지고 네. 윤석열 김건희가 썼잖아요. 그곳은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요. 다른 곳이 여러 군데가 후보로 올라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총리 공간이나 국방부 장관 공간도 얘기가 되고 이런데 어쨌든 그건 조금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국정 이제 운영을 할 건데 네. 저는 이 생각이 자꾸 들어요. 네.
사실은 거부권 행사를 엄청 했습니다. 그렇죠. 윤석열하고 윤석열의 네. 부활한다. 권한 대행을 했던 사람들이 왜 웃어요? 부활하고 그 사람들이 네. 모든 법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를 해서 네. 국정 자체가 불가능했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거부권 행사는 없을 거 아닙니까? 없죠. 그리고 이 여대 야소예요. 네. 아주 압도적인 지금 네. 여건인데 이런 상황이면 뭔가 하고 싶은 뭐 모든 게 그렇죠. 가능하지 않을까요? 네, 지금까지 거부권 행사했던 거 다시 통과시켜서 그 법들 다 준비돼 있잖아요. 네, 준비돼 있죠. 그냥 따따따따 다시 하면 돼요. 네. 그럼 끝이에요. 네, 그러니까 개혁이라는 게 사실은 뭐냐하면 법 만들어서 통과시키는 개혁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개혁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이 됐으니까 네. 의회는 뭐 민주당이 지금 주도권을 쥐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민주당과 야당들이 함께 협력해서 민주당 주도로만 하는 거 아닙니다. 네. 조국혁신단이나 기본소득당 뭐 야당이 있으니까요. 야당들이 함께 야들 6당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렇게 통과돼 올라온 안들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바로바로 발의하면 되니까 공표하면 되니까 네. 문제 없이 지금까지 정체돼 있었던 거부권은 특히 이제 특검법 여러 가지 특검법들이 있었잖아요. 빠르게 내일 통과가 될 거라고 통과 봅니다. 가능성이 있다고 그럼요. 말씀을 임시회를 이미 하더라고요. 개최해달라고 요청을 해놓은 상태예요. 예. 국회의장에게. 그럼 통과시킬 겁니다. 빨리빨리 해야죠. 그럼 새 정부의 핵심 과제는 뭘로 잡아야 경제 잡아야 된다. 예. 경제입니다. 예. 첫째도 경제, 둘째도 경제, 셋째도 경제. 이건 뭐 어제 아니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에 이재명 대통령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네. 경제가 가장 중요하다. 걱정하시지 않는 나라 만들겠다고 얘기했고 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장했던 것처럼 경제를 가장 우선에 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저는 대통령은 경제에 집중하고 의회는 특검법 통과시키고 특검 뭐 임명이 되면 이제 또 거기는 특검을 하는 거예요. 따로따로 가면 돼요. 특검은 만들면 되는 거고요. 그럼요. 또 바꾸면 말씀대로 되는 보면 네. 의회는 법 만들어 주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법만 만들어서 올리고 집행은 대통령이 하는 대통령이 거고 하는 행정부가 거고. 하는 거고. 그건 그러니까 대통령이 관여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특검은 맞아요. 대통령이 관여하는 거 아니에요. 본인은 맞아요. 경제 문제 예. 올인할 거고요. 예. 나머지 일들은 그 특검이 누가 되든 특검에서 해결할 거고 의회는 의회대로 법 처리하고 그 올라오면 또 공포하고 이러면서 원활하게 돌아갈 거다. 그래서 저는 그게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뭐 예를 들면 우선순위가 경제긴 하지만 네. 특검은 특검대로 하는 거예요. 그건 늘상 하는 일들이잖아요. 네네. 그걸 멈추는 건 아니잖아. 아하. 예를 들어서 그리고 특검 중에 지금 네. 그 최상목, 한덕수, 네. 이상민 그 사람들 거짓말한 게 지금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CCTV 등등. 네. 결국 내란 특검, 특검. 내란이 지금 저는 끝났다고 보지 않거든요. 그럼 아직 안 남아 있는 끝났어요. 부분 그것을 특검을 통해서 밝혀내야지. 밝혀내야 되는 게 남아 그다음에 있을 김건희 것 같아요. 특검 예. 해야죠. 예. 김건희 윤석열 특검 반드시 해야 되고요. 주가 조작 관련해서도 해야 수사를 됩니다. 다시 재수하고 있지만 제대로 할지도 의문이에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의 주요 세력들 윤석열 사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사람들이에요. 예. 근데 그 잔존 세력들 아닙니까? 이제 이해가 되잖아요. 왜 저 사람들이 말도 안 되게 권한 대행들 뭐 영장을 말도 안 되게 계속 기각하고 했던 게 결국 보니까 자기들도 관련성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 의심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특검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 이거는 검찰에 맡겨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특검을 통해서 할 거라고 보고 그거는 이제 대통령은 거기에 관여 안 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그건 이제 국회가 임명하면 그 특검이 알아서 하는 거야. 특검 뽑아가 특검이 하면 네. 돼요. 특검이 그럼 뭐 아무 문제 특검이 없어요. 못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게 특검이 그렇죠. 하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걸 관여하면 이제 약간 그 문제 되는 건데 관여 안 관여할 합니다. 일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오직 경제 살리는 거 여기에 올인을 할 거예요. 외교도 좀 잘해야 되는 거 이게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됩니다. 왜냐 외교가 중요한 이유가 경제 살리기 위해서는 관세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내야 돼요. 트럼프를 설득해내야 맞습니다. 되고요. 관세에서 우리가 유리한 입지 않으면 못해요. 네. 경제 성장. 그래서 외부적인 요인,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내수 활성화를 해서 기본소득이 아니지 지역화폐 발행이나 이런 걸 통해서 내수를 활성화시키고 네. 외부적 요인이 바로 이제 관세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는 외교로 풀어야 돼요. 외교 전문가하면 또 이재명 아닙니까? 이재명 맞아요. 대통령이 외교 전문가거든요. 그런 점에서 협상의 달인이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잘할 거라고 저는 약간 봅니다. 지금 뭐 할 일이 되게 많습니다. 진짜 많은데 우리 교수님께서 자꾸 정리해 주셨는데 네. 민생, 경제 이런 외교 이건 대통령께서 잘 그럼요. 끌어가시고 개혁은 국회에서 입법을 그럼요. 통해서 하면 되는 거고 하면 되는 거예요. 내란 종식이나 김건희, 윤석열 애들 이 사람들 네. 이런 것들은 특검을 통해서 하면 네, 되니까 하면 되니까. 이 삼박자가 축이 돼서 갖춰져서 네. 움직이면 이 우리나라 지금 국난 상황 아니겠습니까? 잘 극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당연히 극복이 됩니다. 네.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이재명 대통령은 특검 이런 데는 관심이 없다. 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 경제
외교 여기에 집중해 나갈 거다. 지금 백악관 속보가 나왔는데요. 네.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아마 한미동맹이 견고하고 네. 자유로운 공정한 선거로 민주주의가 회복됐다. 그렇죠. 아마 이런 얘기를 왜냐하면 했던 걸로 부정선거 보입니다. 자꾸 얘기하니까 저러는 거예요. 미국도 부정선거 얘기하니까 트럼프 자꾸. 대통령하고 또 통화를 할 것 같아요. 하죠. 아마 당연히 하죠. 저녁에 하든지 그 날짜 그리고 시간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뭐 저는 그 일본 총리하고도 통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야죠. 네, 해야죠. 합니다. 댓글에 예. 이재명의 아들 최진봉 교수님 이렇게 나오는 게 뭡니까? 아 최욱 씨가 진봉이 형은 예. 아니 진봉 형이라 그대로 예, 하겠습니다. 예. 파필루신님이 글 써주셨는데 이재명 아들 이렇게 나왔어요. 아직 연락은 없습니다. 아들인데 근데 한두 살 차이 나지 두 살 않습니까? 차이입니다. 근데 뭐 아들입니까? 아 이게 최욱 씨가 최욱이 자꾸 이제 그렇게 불러요 별명을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체육 진행자가 이렇게 얘기를. 최욱 씨가 그만 아버지가 생각하시는 건가요? 아니 무슨 말씀? 정치적으로? 정치적으로 저는 어떤 존경하고 존경한다 그런 뜻이군요. 그럼요. 정치적으로 존경하고 네. 그분의 정치적 철학을 저는 지지합니다. 네. 그런 점에서 아하. 그런 이제 은유적으로 이해가 표현한 거죠. 되군요. 예. 연락은 없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형 동생도 아니고 아들이라니 참 깜짝 놀랐는데 자 마지막으로 김혜경 여사 행보도 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선거 기간 동안에는 투트랙으로 현장을 투트랙을 아마 했죠. 이재명 대통령하고 여사 따로 움직였는데 따로 앞으로는 움직였죠. 같이 있는 모습을 좀 보게 될 것 같이 같아요. 있는 모습 볼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주요 행사나 이런 데는 당연히 같이 가셔야 되고요. 순방 같은 경우도 그렇죠. 같이 가셔야 되죠. 물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주로 이제 업무를 뭐 예를 들면 공식적 업무들을 많이 한다고 하면 김혜경 여사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바쁘니까 여러 가지를 다 갈 수는 없잖아요. 소외된 분들 예컨대 문화 관련된 행사들 이게 이제 여사들이 주로 하시는 맞아요, 일이에요. 맞아요. 이런 일들을 주로 하실 거예요. 김혜경 여사가 그동안 선거 기간 동안 종교계를 다 돌았거든요. 맞아요. 전국의 종교계를 다 돌았어요. 들었습니다. 네. 불교 뭐 절에 네. 엄청 기독교, 갔다고. 불교, 천주교, 다 갔다고. 그다음에 뭐 일반 다 원불교 뭐 이런 데도 다 돌았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사실은 여사가 해야 될 일들이에요. 그리고 문화 행사, 그다음에 아이들 관련된 행사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주요한 일들을 하다 보면 놓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갈 수 없는 영역 이런 부분들을 김혜경 여사가 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이게 김건희 때하고 그게 아이, 교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김건희처럼 뭐 어디 가서 막 어디야 그 다리에서 그것도 지시하고 마찬가지고. 이러면 안 되죠. 아니면 해외 순방 자꾸 가서 쇼핑. 뭐 쇼핑하고 네. 뭐 명품 같은 거 네. 사고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다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민간인 태우고 가고 이러면 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도 않을 거고.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되지 아니,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김혜경 여사는 예.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잘 준비가 돼 왔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예를 들어서 예전에 이제 대통령 후보할 때도 같이 활동을 많이 하셨잖아요. 이번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네. 이미 그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그때도 같이 이제 정치 인생을 같이 여러 걸어온 맞아요, 거예요, 사실. 맞아요. 김혜경 여사는. 그래서 공적 마인드를 가지고서 네, 할 이런 거라고 생각도 봐요. 드네요. 네. 지금 말씀하니까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대한민국 대통령, 네. 그러니까 시에서 광역단체장, 대통령까지. 그리고 또 그 길을 김혜경 여사 계속 같이 갔던 왔죠. 거예요. 그럼요. 뭐 완전 다르고 할 거 아이, 없을 것 같아요. 남편이 정치를 하면요. 네. 부인도 정치를 할 수밖에 아니, 없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뭐 법카 얘기하고 이런 게 에이, 좀 그것도 무리한 기소 아니에요? 당연하죠. 뭐 결론가 아직 안 나오고 있지만 네. 그렇게 보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네. 그 어떤 사람이 뭐 본인은 공익제보자라고 얘기하던데 그분이 네. 뭐 제보한 것만 가지고 얘기한 거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과 김혜경 여사는 몰랐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네. 그것도 뭐 7만 얼마잖아요. 예. 그건 이제 비서가 아마 결제를 한 것 같은데 그 비서도 김혜경 여사한테 보고하지 않고 했다라고 얘기했어요. 네. 근데 지금 이거 검찰의 주장은 전혀 다르고 법원이 이걸 받아들이지 않아 가지고 문제가 된 건데 저는 대법원 지금 상고했잖아요. 네. 결과가 달라질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달라질 수도 있고 뭐 네.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좀 이제 좀 올바르게 가야 되지 않나 그렇죠. 싶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관련된 가족들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그걸 솔직히 말씀을 이제 여기서 이제 드리면 네. 그렇게 쑤셔서 네.
뭐 나온 게 사실 먼지 아직도 없잖아요. 아니 먼지 털듯이 했잖아요. 이 정도 했으면 뭐가 나와야 돼요. 증거가 엄청 없어. 무리 저는 뭐 법조인 입장에서 변호사 하면서 이런 걸 본 적도 없을 뿐더러 아니 실제로 네.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은요 아직 털지도 않은데 나오잖아 막 털지도 않았어. 털기는 뭘 털어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지금 나온 뭐 의혹들만 어마어마하게 보세요. 나오죠. 같은 기준으로 만약에 했다 그러면 난리도 안 날 겁니다. 아니 뭐 종교다 뭐 물론 이건 아직까지 조사를 진행 중이지만 네. 통일교에서 뭐 백을 주고 그 백을 가지고 다시 바꿔오고 그 돈을 또 뭐 21g인가 그 부인이 네. 내고 이게 뭡니까 대체? 그거 나중에 나중도 아니라 이제부터 이제 시작이에요. 특검을 통해서 밝혀내야 돼요. 밝혀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오늘 네. 기분 너무 좋으신 것 같은데요. 기분 좋죠. 아, 기분이 좋아요. 방송에 표를 내도 되는 겁니까? 밥 안 먹어도 배불러요. 뭐 이제 표를 내도 표를 되는 내죠 겁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면? 네. 아까 별명 보셨잖아요. 표를 안 내겠어요 내가 지금? 별명? 아들이라고? 네. 아들인데 뭐 2살 차이라고요. 이거 보세요. 동생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우리 최진봉 교수님은 네. 여기서 이제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수일의 남자 최진봉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